옛날 옛적에 먹거리가 풍성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낯선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달콤한 케이크와 초콜릿, 그리고 시럽이 듬뿍 얹어진 다양한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게에 모였고 설탕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콤한 간식을 즐기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식사 대신 단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탕의 달콤함에 중독되었고 더 많은 양의 설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이 원인 모를 피로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활동량마저 줄어들며 점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설탕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맛의 유혹을 떨쳐버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느꼈고 자주 아프고 피곤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 그리워질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의사는 설탕의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고 주민들에게 이를 줄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의사는 설탕이 단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탕은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고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의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함에 젖어있던 시간을 반성하며 건강한 음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생활화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 둘씩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건강을 되찾았고 자연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설탕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지속되는 건강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가끔씩의 특별한 날에만 허락된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설탕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절제의 미덕을 배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설탕의 유혹을 이겨낸 그들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교훈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의사이자 과학자인 에밀리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천재였다. 그녀는 늘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지, 병 없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발생했다. 에밀리는 친구와의 여행 도중 갑작스럽게 몸집도 작고 빠른 발톱을 가진 멧돼지에게 습격당해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만성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의사에서 환자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연구했던 수많은 의료 자료와 논문을 다시 검토하며 염증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염증이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치유되지 못한 경우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녀는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식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밀리는 평소 무심코 먹던 음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스턴트 음식, 지나치게 가공된 설탕과 기름지 음식을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찾아 나갔다. 그녀의 식단은 다채로운 색상의 야채와 과일, 통곡물, 적절한 육류와 생선으로 채워졌다. 특히 크루시페러스 채소라 불리는 브로콜리와 케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높은 블루베리와 체리 같은 과일을 매일 섭취했다.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속의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식단으로 인해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염증 완화 식단 연구소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강연과 연구를 이어갔다. 많은 환자들이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식단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제로 염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점차 그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에밀리는 염증 감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에밀리는 지금도 여전히 염증을 완화하는 식단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병의 근원, 염증을 완화하는 식단이라는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에밀리의 노력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염증을 가진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 식단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보냅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일상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편리함과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허리 통증, 심혈관 질환, 비만, 심지어는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매시간 5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회사들은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하루 일정 시간에 여러 직원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앉아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바로 펴고 의자에 깊숙이 앉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손목이 편안하게 놓일 수 있도록 키보드와 마우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기므로 신진대사가 느려질 수 있으며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여 업무, 중간중간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 이외의 근력 운동을 목표로 설정해보세요. 운동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의 운동 시간을 포함시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의 고착된 생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생활화하면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처럼 나도 항상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바람을 항시 마음에 품고 있었다.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고 매번 책장에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이 빼곡히 적힌 책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끝에 깨달은 것은 의외로 단순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칼로리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이다. 나의 여정은 칼로리 계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칼로리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칼로리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모하는 것만으로 체중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섭취한 음식과 활동량을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하루 칼로리 목표를 겨냥하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한결 수월했다. 무엇보다 칼로리 계산의 장점은 나의 음식 선택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정크푸드와 간단히 해결하는 끼니가 잦았지만 이제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여기에 부지런히 배운 영양 상식이 더해지니 고열량이지만 영양가는 낮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 과일, 채소, 단백질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내 친구 가영이가 나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먼저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계산해보고 그에 일치하는 칼로리 섭취 목표를 설정해보자고 조언했다. 이런 기초 수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던 도중 나도 모르게 내가 그간 배운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고 내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한 그녀의 얼굴에 흐뭇함이 교차했다. 사람들은 종종 체중을 잃기 위해 복잡한 방식으로 접근하곤 한다. 그러나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에게 건강한 체중 유지를 위한 최대의 비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자신만의 목표와 방법을 찾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나는 내가 원했던 체형과 건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체중 유지의 본질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녹아드는 개선된 생활 방식의 채택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곤 한다. 매일의 선택에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유지의 해답이라는 생각에 매일 감사하고 있다.